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섹스 심볼이나 대중문화의 아이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36년의 삶은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그녀가 되고 싶어 했던 진지한 배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와 일기, 단편시, 친밀한 메모가 발견되면서 항상 그녀가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였던 한 여성의 격동하는 생각과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창의적인 재능, 문학적 열정, 그리고 자신의 연기력을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험난한 개인 생활, 성적 학대, 약물 중독과의 싸움이 궁극적으로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1962년 약물 과용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로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가 원했던 대로 기억되지는 않더라도 잊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재평가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존재감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성차별에 직설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놀라운 측면들과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공개 사진을 중점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나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로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미완성된 회고록에서 어머니가 배우 클라크 게이블과 닮은 남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클라크 게이블을 떠올렸고, 그녀는 나중에 마지막 영화 드 미스피츠에서 그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본명은 노마 짐 모텐슨이며 1926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노마 짐 베이커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초기 삶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2주 만에 어머니 글래디스 베이커는 먼로를 양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양부모는 엄격했지만 대체로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재했지만 먼로는 양부모 형제자매와 가까웠고, 어머니는 자주 찾아와 할리우드의 아파트에서 며칠씩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신적 불안정이 심해져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먼로는 당시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문제로 먼로의 어린 시절은 여러 위탁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먼로는 어머니를 가끔씩 볼 수 있었으나 여러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가 로스앤젤레스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주립보호시설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먼로는 16세에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임스 도어티는 5살 연상이었고 먼로가 15세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젊은 먼로는 남편이 선원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혼자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동안 먼로는 전쟁의 일환으로 산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공장에서 원격 조종 항공기에 부착된 낙하산을 검사하고 스프레이하는 조립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먼로는 주당 $20를 받으며 하루 10시간씩 일했는데요. 그러나 1944년 그녀는 전쟁 물품 공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다루는 군인 영화 시리즈의 일환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 촬영을 주선한 사람은 훗날 배우이자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먼로와 남편 제임스 도어티는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덤이 다가오면서 먼로에게 미혼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설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로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1946년 9월에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먼로는 20세기 폭스와 계약을 맺고 할리우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명으로 어머니의 처녀 때 이름이었던 글래디스 먼로를 사용하다가 마릴린 먼로로 바뀌게 됩니다.
멀로의 친모 글래디스 펄 멀로는 17이 되자 베이커라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때 남편의 이름을 따라 글래디스 베이커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낳았으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으로 몇 년 못 가 이혼합니다. 아이들은 남편 베이커가 데려갔습니다. 그 후 1924년 글래디스는 노르웨이 이민자 마틴 에드워드 모텐슨과 재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을 길지 않았고 별거 중이었던 1926년 멀로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사생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글래디스는 멀로의 출생신고서에 부친의 이름을 적는 란에 미스터 모텐슨이라고 적었으나 결혼 생활보다 별거와 이혼 기간이 더 길었던 그들에게 멀로가 모텐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글래디스 모텐슨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모친 델라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딸을 키워달라고 보냈습니다. 글래디스는 멀로가 6살 때 처음으로 부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은 글래디스의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글래디스가 두 번째 남편과 별거했을 때 만난 남자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로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는가 했는데요. 2022년 마릴린 멀로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멀로가 태어난 지 96년 만에 DNA 검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친부의 이름은 찰스 스탠리 길포드입니다. 글래디스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일할 당시 상사였던 찰스 스탠리 길포드와 불같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는 글래디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는 사랑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글래디스에게 낙태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글래디스는 그와 가족을 꾸리는 환상에 취해 혼자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미 전처에게서 자신의 두 아이를 버린 바 있는 그는 갓 태어난 딸을 거부하고 혼자서 떠났습니다. 6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본 멀로는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친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멀로가 살던 곳과 겨우 2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메리벨이라는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연락해오는 딸에게 관심 없다며 만남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마릴린 멀로가 나이아가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로 섹스 심벌이 되기 직전이었던 1952년 이젠 어느 정도 유명해졌으니 알아봐 주지 않을까 기대한 멀로는 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얘야, 난 이제 재혼도 했고 가족도 있단다. 너에게 할 말은 없다. 다시 전화하면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아버지에게 냉정하고도 무관심한 말만을 들은 멀로는 절망했지만 여전히 친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딸은 아버지를 만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친부를 만나지 못한 멀로는 자신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리 스트레스버그를 롤 모델로 만들어 마음을 달랬습니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가 멀로의 친부라는 사실은 멀로의 장의사 앨런 에봇이 불법적으로 얻은 그의 머리카락과 찰스 스탠리 길포드의 손녀의 DNA를 검사하여 루머였던 사실을 팩트로 확인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DNA 검사 후에 멀로의 조카이자 찰스 스탠리 길포드의 손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마릴린 멀로의 잡지의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가 자신이 친부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가족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유업 농장 사업이 잘 돼 어느 정도 성공했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과 평범한 시간을 보낸 친절한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딸을 극도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이 되어서야 병에 걸린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병원에 입원했던 멀로에게 이젠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지만 멀로는 이젠 늦었다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친부와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이후 1년 뒤 멀로는 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찰스 스탠리 길포드는 거부한 딸보다 3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멀로의 어머니의 정신적인 문제는 멀로의 미래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마 글래디스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자주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멀로는 유전적인 정신질환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예술가로서 이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멀로는 남편 아서 밀러가 멀로에 대하여 창피함을 느낀다는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멀로는 자신을 보는 성적 의심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멀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가혹한 대우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멀로는 두 번째 남편 조 디마지오의 노력으로 구출됩니다. 마릴린 멀로는 재능과 매력, 유머를 지니고 있었지만 함께 일하기에는 당혹스럽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 자주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 같은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작업했지만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화 Something's Got to Give의 제작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진작가 로렌스 실러는 멀로를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멀로는 세트장에서 더욱 빛나 보이기 위해 바셀린을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과 고집은 멀로의 약물 중독 때문에 자기 몰입의 표시로 해석되었습니다. 각본가 월터 번스타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파괴적인 영화 스타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깊고 슬픈 무언가의 징후였습니다. 작가 앤서니 서머스는 멀로가 때때로 자기가 무의미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로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며 시간이 가면서 더 불안해하고 고아처럼 행동했으며 자기를 학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분열증의 징후였습니다. 멀로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 허약해 언제라도 위기의 상태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했다고 합니다. 멀로는 실제로 생전에 그런 경우를 몇 차례 겪었는데요. 마지막 위기가 그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멀로의 행동은 그녀의 내면의 고통과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릴린 멀로는 카메라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문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감독 빌리 와일더는 그녀가 몰래 읽을 수 있도록 소품에 대사의 일부를 숨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찬사를 받았지만 이 공포증은 결코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전에 자주 설득을 받아야 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발진이 생기곤 했습니다. 촬영장에 나오면 대사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감독의 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초점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조명으로 촬영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른 공동 작업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1959년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멀로와 공동 주연을 맡았던 잭 레모는 그녀가 단순한 장면 하나를 끝내는데 28번 이상 걸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진 후에도 비밀 연기 수업을 받았으며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에서는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며 뒤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연미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BBC에 따르면 그녀가 턱과 코의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각본가, 극작가, 배우들은 공산주의 동조자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멀로의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는 1956년 반미국 활동위원회에 소환되어 동료들을 고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자인 마릴린 멀로는 밀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밀러가 청문회 중에 결혼 발표를 한 것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1958년에 뒤집혔고 멀로와 밀러는 영구적인 대중의 반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BI는 여전히 멀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FBI는 그녀의 집과 모든 방에
정교한 도청 장치와 전화 도청 시스템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피아는 케네디 형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폭로하여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얻으려 했고, 이를 위해 멀로의 아파트를 도청했습니다. 비록 이를 입증할 녹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멀로가 국가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침묵당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잘못된 정보와 상반된 보고가 많았습니다. 멀로는 자신의 불운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1956년 밀러와 결혼한 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결코 임신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1956년 9월부터 1958년 12월 사이에 두 번의 유산과 자궁외 임신을 겪었습니다. 멀로는 알코올과 약물 남용으로 임신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그녀는 자궁 내막증이 있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이 생식계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BBC는 자궁 내막증이 유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로가 항상 일보다 가족을 먼저 두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멀로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일부러 낙태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었으나 규제되지 않았으며 건강에는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여자 스타의 경우 임신과 자녀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 할로우, 베티 데이비스, 조앤 크로포드, 에바 가드너를 포함한 유명 여배우들은 커리어와 수입을 잃는 것보다 낙태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멀로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과 잤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하고 파멸적인 불륜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는 멀로와 1955년에 사귀기 시작했을 때 유부남이었습니다. 밀러와 결혼했어도 멀로는 Let's Make Love에서 공연한 이브 몽탕과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 밀러는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이브 몽탕의 아내 여배우 시몬 시뇨레는 놀라지 않는 듯했습니다. 멀로는 Some Like It Hot 영화에서 공연한 토니 커티스와도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마릴린 멀로와 케네디 형제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의원 시절부터 무모할 정도로 여자 관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하룻밤 정사에 불과했으며 그와 멀로와의 관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래 가거나 또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는 멀로가 존 F. 케네디와 그의 동생 바비 케네디와의 관계로 혼란스러워했고 바비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크라크 게이블, 말론 브란도와도 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릴린 멀로는 약 430권의 방대한 개인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설과 시를 열정적으로 읽는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월트 휘트먼의 프립과 같은 유명한 문학 작품을 읽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가 경박하고 생각 없는 스타로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멀로는 책에 몰두한 채로 사진 찍히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에는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같은 20세기 고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성 취향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나서 밀러는 매우 성공적인 극작가이자 문학계의 거물이었지만 멀로의 남성상은 나이가 많고 지적으로 강력하고 성숙한 남성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남성과 잠자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토론 중에 멀로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피아노 위에 은색 액자에 담긴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마릴린 멀로의 개인 생활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하고 외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멀로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끌렸습니다.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은 그의 정신적 학대로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멀로가 일본 신혼여행을 단축하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공연하러 갔을 때 디마지오는 아내의 성적인 이미지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멀로가 한국에 공연을 간 것은 부부싸움이라고 알려지며 결혼은 이미 파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탐정을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는 공공장소에서 멀로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을 때 멀로는 부부의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멀로와 디마지오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디마지오는 이혼하고 7년이 지났지만 뉴욕의 정신병원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멀로의 석방을 도왔습니다. 또한 멀로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도 디마지오였으며 20년 동안 매주 그녀의 납골당에 꽃을 보냈습니다. 마릴린 멀로는 사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으며 열렬한 팬들, 이전 연인들, 그리고 지인들은 멀로 가까이에 묻히기 위해 그녀의 묘지 근처의 납골당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멀로의 두 번째 남편 디마지오는 멀로의 묘지 바로 위의 자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8개월 결혼이 끝나고 지인 리처드 포스너에게 팔았습니다. 1986년 포스너가 죽기 전 아내에게 멀로 위에 엎드릴 수 있게 내 몸을 뒤집어서 납골당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순종적이었던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2009년이 되자 아내는 자신의 주택 대출금 180만 달러를 갚고 싶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를린 위에 엎어진 채 잠들어 있는 남편의 납골당을 경매로 팔기로 한 것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5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8월 말 경매가 끝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했고 진심을 다해 추모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조에게 사들인 납골당이 460만 달러에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보이의 창립자 휴 해프너는 1992년 멀로 바로 옆에 납골당을 7만 5천 달러에 구매하며 할리우드 전설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2천에서 4천 달러 수준의 가격이 예상됐던 멀로의 이름이 새겨진 묘지판이 무려 21만 2,500달러에 낙찰됐기 때문입니다. 멀로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일이 새겨진 이 묘지판은 당연히 묘지에 있었던 것으로 경매에 출품된 사연도 재미있습니다. 당초 멀로 묘지에 설치됐던 묘지판은 1970년대 묘지가 세단장하면서 교체돼 쓰레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묘지판을 득템한 사람이 바로 묘지 관리인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날 경매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또한 멀로의 납골당은 순례 장소로 유명하며 팬들은 여전히 멀로를 기리기 위해 꽃과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할리우드에 만연한 여성 인권과 성희롱 문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1953년 멀로가 영화 산업에 진출하던 시절 남성들이 그녀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문화를 비난했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거나 경력을 발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늑대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돈을 거절했지만 자서전에서 그들의 리무진을 타고 화려한 장소에서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항상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었고 늑대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멀로는 캐스팅 카우치의 포식적인 세계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영화와 관련된 거짓말로 그녀와의 만남을 확보하려는 남성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이 가짜 오디션을 제안하고 그녀를 더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멀로는 그의 눈을 때리고 뛰어올라 발로 차고 그를 내리치고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남성 전기 작가들이 그녀의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에 멀로가 목소리를 낸 것에 공로는 나중에 인정받았습니다. 마릴린 멀로가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1962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멀로가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에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약물 남용 문제를 겪었으며 특히 수면제로 사용했던 바르비투르산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건망증을 겪곤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가정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침대에서 나체로 전화 수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옆에는 수면제의 빈 병이 있었습니다. 12개에서 15개의 약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널리 자살로 간주되었지만 확실히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로는 아서 밀러와의 이혼, 케네디 형제와의 스캔들, 그리고 일부 영화의 부진한 성과로 경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영화 제작 회사는 그녀의 지각과 잦은 결근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제작 지연 때문에 그녀를 상대로 $50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중독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로는 겨우 3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명성은 찾았어도 진정한 사랑과 안정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짧은 36년의 삶은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연극 영화 배우들을 배출한 액터스 스튜디오의 연기 감독이었던 리 스트레스버그는 마릴린 멀로의 유언에 따라 그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